전문가와 함께하는 팁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 오랜만에 홍원영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 콘서트에서 많이 보셨을 테고. 그러니까요. 그 노래가 되게 유명한 그렇죠.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네, 레리비. 아무튼 뭐 새로운 멤버니까 예. 또 좋은 지식들 많이 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습니까? 제가 평소에 좀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인간관계에 대한 연구도 하고 강의도 하고 또 조직에 네.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호기심 중에 하나가 네. 왜 좋은 학교 나오고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바보 같은 짓을 하는가.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궁금증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조직 창의성이라는 걸로 좀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유가 있군요. 그렇죠. 그걸 좀 설명하는 조직 창의성 이런 키워드로 어떤 조직에서 좀 더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실행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해보면 좀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조직 창의성이란 걸 좀 주제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재밌겠는데요? 예, 예. 조직 창의성. 그렇죠. 네. 혹시 그 아폴로 신드롬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폴로 신드롬. 아까 전에 문제 풀다가 문제 풀다가 나왔었어요. 예. 예, 예, 예. 그게 똑똑한 이제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렇죠. 네. 오히려 그 메르디스 멜빈이라는 그 경제학자가 이제 처음 얘기했는데 네.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꼭 그런 성과를 내는 것만은 아니더라. 이제 이런 얘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서로 이제 자기가 잘났다고 갈등하는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리더십 개발론을 저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던 한 분이 그 최동숙 교수님의 그 쓴 책 제목이 네.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뭐 짓 이런 이제 류의 제목이에요. 거기서는 이것을 이제 그 품위 제도랑 네. 관료주의 또는 교조주의 이런 그 조직 논리의 한계 때문에 사람들의 창의성이 잘 발휘되지 못한다. 뭐 이런 설명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우리 조직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는 경우가 네. 이제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뭐 이를테면 이제 인간이 원래 이제 어떤 존재인가로 사실은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인가. 인간 하면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유롭게 의사결정할 수 있고 어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누구나 행복하고 풍요롭고 번영하는 어떤 삶을 추구한단 말이죠. 네네. 그걸 이제 소위 우리가 인간다움이라 그러죠. 자기만의 주체적인 생각을 갖고 어떤 풍요로운 결과를 추구하는 것. 그럼 인간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조직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조직은 인간다움을 좀 더 잘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사실은 수단인 거죠. 그러면은 인간다움을 펼치는 게 목적이고 조직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데 실제로는 이게 뒤바뀌어 가지고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다움을 포기하게 되는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 그냥 뒤바뀌어 버리는 바뀌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건데 그 왜 그러면 조직 앞에서 우리가 인간다움을 자꾸 이제 포기해야 되냐면 그게 이제 이 조직의 목적성을 우리가 제대로 공유하지 못할 때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제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뭐 영화에서 이런 장면을 하나 봤어요. 가불에서 나온 샹치 이 영화가. 네네. 거기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비행기 안에서 이제 이제 음식을 주문하는데 그 스튜어디스 분이 와가지고 비프로 드시겠습니까? 채식으로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이 저는 채식으로 먹을래요. 그러니까 채식은 근데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으라고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고기를 먹어요. 네. 이런 이제 해프닝들이 기업에서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규정과 절차 또는 어떤 것들을 하느라 실제 목적을 잃어버리는 장면들을 이게 되게 이제 그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비행기 안에서 스튜어디스 분의 그 직무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그 고객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배려해 주는 게 목적이고 그 목적 때문에 어떤 윗사람이 지시한 수단이 있겠죠. 그 지시한 수단이 뭘 먹을지 물어봐라. 그렇죠. 이런 수단이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수단을 충실해야 맞네.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그 수단대로 해야 욕을 안 먹으니까. 그렇죠. 그죠? 예. 윗사람한테 욕을 안 먹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조금 더 목적론적으로 풀어보자면 이 수단이 존재하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창의성이라는 게 발현되는 건데 우리는 고객을 만족시키겠다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상사를 만족시킨다는 수단에 빠져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창의성이 저해돼 버리는 거죠. 예.
만약에 이 상황에서 우리는 고객이 원하는 걸 먹게 해줘야 된다는 목적에만 충실한다면 뭐 쓸데없는 거 안 물어보고 저희 야채밖에 없는데 어떻게 좀 괜찮으시겠습니까? 뭐 고기밖에 없는데 고기를 그렇지. 어떻게 좀 뭐 그러면 융통성 목적에 따라서 있게. 해드릴까? 이게 이제 그게 업무 현장에서의 창의성이거든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이제 쓰도록 하는 거.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상사를 만족시키는 걸로 포커스를 맞추면 그 사람이 시키는 걸 하면 되니까. 그러면 욕먹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창의성이 제한돼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은 그거예요. 우리가 뭐 한 개인으로서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조직이 존재하는 또는 이 일이 존재하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 목적에 충실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 질문에 우리가 조직이 포커스를 같이 맞출 때 그때 이제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거죠. 그 똑똑한 개인들이 그 자기의 그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데일 카네기, 제가 속한 그 기업 데일 카네기에서도 이런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21년에 네. 그 저희 이제 전 세계 한 21개국 직장인들이나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네. 일단 창의성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한 6,500명 이상의 응답자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기본적인 질문으로 당신이 속한 팀, 조직은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느냐 간단한 인식 조사를 해보면 네. 글로벌 평균은 82%가 매우 그렇다 내지는 그렇다 이상으로 해서 우리는 되게 창의적이다, 창의적으로 일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한국 그 응답자들의 평균은 63%. 오, 스스로? 네, 그러니까 50%보다 높긴 하지만 예. 이제 평균인 80%보다는 좀 낮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직원들은 유용한 아이디어를 잘 낸다라고 했을 때 글로벌 평균은 74%, 한국 평균은 41%.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방금 그건 아이디어를 많이 내느냐의 질문이고 우리는 신속하게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잘 실행한다, 추진한다라는 그 질문에는 글로벌 평균은 또 64%, 한국 평균은 역시나 46% 정도로 50% 이하로 떨어지고요. 제일 낮은 항목은 이거예요. 우리 조직은 혁신적이라는 어떤 명성을 가지고 있다. 남들이 보기에도 혁신적이라고 우리를 평가한다. 라고 할 때 글로벌 평균은 65%, 그러니까 조금 낮지만 한국 평균은 30%밖에. 아, 진짜요? 굉장히 낮은. 혁신적이지 않다라고 느끼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혁신적이지 않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우리는 혁신적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조사를 보면서 그럴 것 같다라고도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요즘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되게 창의적이지 않나요? 요즘에요. 요즘 뭐 드라마나 이 넷플릭스 드라마만 그렇죠. 봐도 뭐 한국의 컨텐츠들이 지금 막 전 세계를 전 휩쓸고 세계 있잖아요. 1위예요. 그러면서 막 야, 이거는 뭐 대단하다, 혁신적이다 이런 평가도 많이 받고 있고 뭐 우리나라 제품들도 뭐 외국에 히트 치는 것들도 많고 뭐 BTS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미국의 빌보드를 세계적이죠. 장악한 지 오래고.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이 한국인들이 창의적이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제 조직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이런 그 전통적인 그 매니지먼트, 조직 관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경직된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아무래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업의 창의성, 그 조직의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를 과연? 몇 가지들을 요소를 모델화해서 보면 네.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소에서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언급해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목적에 대한 소통입니다. 목적에 대한 소통이란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업의 어떤 관리자들이나 리더들이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고 이 목적을 끊임없이 소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원들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뭐 쿠션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럼 사람들이 제일 뭐 편안하게 느끼고 사람들한테 공급해서 근데 그걸 공급하는 또 목적은 뭐겠습니까? 편안하게 가정생활을 하든 아니면 이게 인테리어로 꾸몄을 때 만족감이 있든 어떤 그 고객 중심에서 어떤 효용을 줘야 되는가 이게 이제 그 기업의 존재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목적 중심으로 계속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것이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들은 다 부차적이다. 라고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실제로는 관리자들이 어떤 것들을 소통하냐면 왜 내 말대로 안 해라든가 아니면 야 이거 상무님 이거 뭐 좋아하시니까 이대로 좀 보고해라든가 이런 일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렇죠. 심지어 창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 자체를 매우 비창의적인 방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의무적으로 아이디어 하나씩 내. 이러면서 아이디어를 내라는 방식을 획일적으로 강요한다거나. 그러네. 그죠? 뭐 이제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창의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 팀을 이렇게 뭐 재조합해. 조직 개편을 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거는 존재 목적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창의력을 발생시키는 그 환경이라는 거, 뭐 내부 요소라는 것 자체도 모든 것들이 다 수단이에요. 오로지 목적은 뭐다? 그 제품 또는 그 기업이 존재하는 목적을 만족시키는 거. 네. 그게 이제 목적이라는 거죠. 그걸 계속 강조해야 된다는 거죠. 목적에 대한 소통. 목적에 대한 소통, 이게 첫 번째입니다. 번째고요. 네. 두 번째 단계는 내재적 동기부여 이런 말을 씁니다. 내재적 동기부여. 예, 내재적 동기부여. 직원들이 자기 진짜 마음속 깊이 이 조직에 동기부여되어 있고 몰입되어 있는가라는 어떤 좀 측면입니다. 보통 우리의 접근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많이 내봐. 뭐 이런 뭐 브레인스토밍 좀 더 해봐. 뭐 이렇게만 해서는 그 표면만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재적 동기부여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내재적 동기부여라는 거는 꼭 창의력을 발현시켜라 이런 동기부여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로서의 동기부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앞서서 그 인간다움에 대한 설명드렸죠. 인간은 원래가 그러니까 인간다움을 발현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 내재적 동기부여란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정말로 자기 자신으로서 뭐랄까 기업에서 존중받고 일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예요. 저희가 이제 아까 그 조사에서 보면은 창의력이 높은 기업의 어떤 벤치마크가 될 만한 그런 기업군과 그렇지 않은 기업군으로 이제 두 부류로 나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항목들의 질문에 있어서 A그룹에 속한 직원들과 B그룹에 속한 직원들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들이 나옵니다. 뭐죠? 그 항목들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네. 상사는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내 기여에 대해서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한다라는 항목이에요. 거기서 창의력이 높은 기업들이 무려 64% 이상이 매우 그렇다라고 답을 하고요. 창의력이 낮은 기업은 17%만이. 아주 부정적이네요. 예, 무슨 말이냐면 뭐 그냥 일 잘했어 뭐 이런 걸 좀 떠나서 그냥 인간으로서 대해준다 이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내재적 동기부여의 한 요소인 거죠. 다른 질문도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나의 의사결정 범위에 대해서 충분히 위임되어 있다고 느낀다.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일에 있어서는 내 결정 권한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느낀다라는 측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의사결정이 있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느낀다는 게 느낀다. 중요한 거예요. 예. 실제로 있다는 것과 느낌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 왜냐하면 실제 내 결정 권한 범위에 있었어도요. 이건 내 결정권이 아니야라고 느껴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위에서부터 다 오케이 했으니까. 예, 이렇게 하면 오케이, 나는 그냥 그러면 이 거수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느낄 때도 있고 또 반대로요. 결제를 분명히 내 상사가 승인해야만 되는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야라고 느끼면서 일할 때도 있어요. 이게 다 리더십 이슈인 거죠. 그죠?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 느낌이란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창의력이 높은 조직들은 59%가 나에게 있다고 느낀다. 그리고 창의력이 낮은 조직은 불과 15%.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창의력이 이제 안 나타나는 거죠. 예. 이제 마지막 하나가 네. 다양성 이슈예요. 다양성. 다양성과 포용력이 발현되고 있느냐 우리 조직에서는 이런 이슈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팀은 인종, 문화, 성별 뭐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다라고 느끼느냐 할 때 창의적인 조직은 무려 57%, 또 창의적이지 않은 조직은 18%. 우리는 좀 획일화된 어떤 그 분포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서울에 있는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 나온 사람들로 그냥 쭉 이루어져 있어요.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창의적인 조직들은 우리는 되게 출신도 다양하고 성별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뭐 소수자들도 많고 뭐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인종이나 민족 구분도 크게 없다라고 표현하는 집단들이 훨씬 더 창의적인 조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 네. 창의력이 높은 조직은 목적에 대한 소통, 그리고 확실하고, 내재적 동기부여, 확실하고. 그리고 다양성의 존중. 네. 그러면 이게 한국인 한 개인은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도 많은데 여전히 체계화된 조직으로 갈수록 조직 창의성이 떨어진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으냐는 목적에 대한 소통이 아니라 수단에 대한 소통이 많고 그리고 내재적 동기부여가 아니라 그리고 어떤 표면적인 어떤 성과 관리만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라기보다는 우리는 한 방향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한 방향으로 딱 가야 돼요. 네. 이런 거. 그런 우리의 저변의 다양성이나 포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감수성이 부족하다. 높은 수준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조직에서 어떻게 창의성을 발현시키느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뭐 경영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요 세 가지를 좀 염두에 두고 직원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홍은영 이사님 통해서 정말 조직의 창의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가 좀 정리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사님 다음 주에도 한번 또 나와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